이 가계 대출이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는데 네. 최근에 다시 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온 가계빚,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서 2천억 원 정도. 그동안 줄어들어온 것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가계대출 현황을 좀 보면요. 가계대출 중에서도 역시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은행대출, 은행대출 중에서도 집을 사기 위해서 낸 대출이 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4월에는 늘어난 정도가 더 커졌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 원이 줄었는데 은행 창구 대출 중에서도 용도별로 뜯어보면 전세대출은 감소폭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단지 같은 데서 많이 받는 집단대출도 계속 감소하고요. 그럼 어디서 다 늘었느냐? 1금융권의 정책모기지와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책모기지에서 거의 다 늘었습니다. 정책모기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올해 나가기로 책정된 금액의 80% 가까이인 31조 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 일부가 4월에 공급됐고 그러면서 4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권 기자 말대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반짝 늘어난 주택 거래량에 영향이 컸던 걸로 봅니다. 보통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칠 때까지만 대출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1분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통 계약에서 대출까지 2개월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4월에 늘어났던 대출은 2월 아파트 거래량에 영향이 컸던 걸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기존의 고금리로 냈던 대출을 갚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4월에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갚은 돈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석 달 동안 31조 원어치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특례론의 규모가 크고요. 신청자의 절반 정도인 46% 가까이는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시청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집값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주택 매매가 늘면서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보합세가 당분간 좀 길게 이어지는 이른바 L자 부진이 나타나는 모습이 될 거란 전망이 제일 우세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지만 그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간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저가 매물, 금매부터 소진되면서 나타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죠. 9조 원 정도만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론은 지금 금리는 매력이 아닙니다. 시중금리가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져서 특례론이나 일반 은행 대출이나 이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례론은 기존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자기 소득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빚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DSR 규제를 안 받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특례론이 소진되고 나면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내가 살 집은 마련해야겠다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급매물들이 거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특례론이 소진되고 나면 거래도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하락 매물들이 좀 소진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다시 비싸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거래가 1분기에 비해서는 2, 3분기가 조금씩 줄면서 주택 가격도 도합세를 좀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집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당분간 좀 부동산 시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대비 5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7.5포인트 떨어져 77.7포인트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은 2.8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방광역시는 3.9포인트, 기타 지역은 1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지방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실수요자가 아닌 갭 투자자들의 지방 아파트 구매 동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15억 원을 밑돌았던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2달 만에 2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도 올해 초 19억 원대에서 지난달엔 22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최근 2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주택형별 평균 매매 가격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직전 2달보다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부터 3월달까지 부동산 거래가 금매가 좀 소진이 되고 조금 이렇게 상승 추세랄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이 낮은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주간 아파트 하락폭도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천 건에 조금 못 미쳤는데 연초보단 2배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승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좀 일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상승세 전환으로 보긴 이르다며 올해 부동산 경기가 L자형 그래프를 그리며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